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인데요. 저번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구조들을 살펴봤는데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 그 중에서 선택 구조는 조건문이고 반복 구조는 이제 반복문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반복문은 두 가지가 있어요. for와 while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문을 제일 많이 쓰고요. 자, 반복문은 말 그대로 반복을 원하는 만큼 원하는 어떤 반복하고자 하는 횟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반복을 하는 건데 이 반복문을 사용하는 이유 뭐 한두 번 뭐 서너 번까지는 괜찮겠지만 똑같은 거를 매번 수없이 많은 거를 하려면 코딩을 하려면 이제 되게 비효율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코딩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else와 if도 줄여서 elif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효율적으로 코딩을 하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이런 똑같은 말을 프린트 하려면 마우스가 어디 갔죠? 똑같은 여기죠. 난생 처음 파이썬은 재밌습니다 라는 거를 뭐 오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다 프린트 한다. 이게 3번이면 괜찮지만 한 100번 출력해야 된다. 출력문을 나타낸다 그러면 요거를 쓰면 되게 비효율적이죠. 요렇게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출력하는 문. 프린트 3번을 해야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요거를 3번이지만 3번쯤은 뭐 복사해서 붙여넣기 정도 할 수 있지만 이게 100번이다, 10,000번이다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100번, 10,000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복문을 사용하는 건데 자, 여기 반복문의 구조는 이거예요. for의 뭐 변수에다가 in range 반복하는 횟수를 적어주고 여기다 콜론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복문일 때 실행할 실행문을 적어주는 건데 요 i가 3번 반복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3번 요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난생 처음 파이썬은 재밌습니다가 3번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for문의 그 문법적인 형식을 보면 for에 변수가 들어가고 전치사 in이 들어가고 range가 들어가서 거기 안에 이제 반복할 횟수 같은 거를 넣어주게 되는데 여기 괄호 안에는 시작값, 끝값, 플러스 1값, 그 다음에 증가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이거는 뒤에서도 이제 설명할 시간이 있어서 이제 해볼게요. 리스트나 이런 데 가서도 이게 똑같이 쓰는 구조인데요. 시작값, 끝값, 증가값. 여기서 앞에 우리는 레인지 3만 했었잖아요. 레인지 괄호 3인데 그게 요거랑 같은 거예요. 자, 앞에 시작값이 우리 그 인덱스 번호가 0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0부터 이제 끝값 플러스 1값이 이제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끝값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은 이제 증가값 1 생략이 가능해요. 요거 두 개 0과 1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시작값이 0, 그 다음에 증가값이 1인 경우는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요거하고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제 0, 1, 2 3번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것이고 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아니면 리스트를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기는 좀 그런데 리스트 이렇게 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0부터 이제 0, 1, 2 이게 나열하는 건데요. 0, 1, 2 각각의 하나씩을 나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계속 반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는 시작이 0부터 시작해서 끝자리 플러스 1값이 3. 그러니까 0, 1, 2라는 거죠. 끝자리가. 그래서 이번 3번 반복이 되는 거죠. 증가값은 1. 하나씩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다라는 것이고요. 자, for의 구조는 그렇게 되고 그러면 for문을 이제 활용하는 걸 해봅시다. for문을 활용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면 일단 덧셈을 할 수 있는데 자 1부터 10까지 계속 우리 더하는 거 알잖아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여기를 더해가지고 또 3을 더하고 4를 한 다음에 요 더한 값에 또 더하고 더하기 해가지고
우리 10까지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계속 더해가지고 55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증가해주고 그걸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포문을 이용해서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해주냐면 자, 요렇게 하는 거예요. 자, i를 초기화를 해줍니다. 변수 i를 만들어주고 0을 세팅해주죠. 초기 값을 넣어줘요. 이게 변수를 선언해주고 그다음 요 i가 어디까지냐면 자 1부터 0부터가 아니고 1부터 끝자리 플러스 1값이 11이란 얘기니까 1부터 10까지란 얘기죠. 이까지 하나씩 증가하게끔 해주고 나서 계속 증가하게끔 반복을 한다는 건데 그 중에 이제 합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0부터 i가 0부터 시작하잖아요. 0부터 시작해서 0이 여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0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이제 1이죠. 1일 때 1일부터 시작하니까 여기 i가 1이겠죠. 1일 때 1 합은 근데 지금 자 여기서 합이라는 게 i는 초기화를 해줬지만 새로운 변수가 등장을 했는데 새로운 변수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오류가 나는 거죠. 여기도 합도 해줘야 돼요. 합을 뭐 제일 처음 얘도 0을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아무것도 없는 갑자기 새로운 변수를 등장을 시켰는데 그거에 대한 초기화 변수 선언하지 않았다 그러면 오류가 납니다. 합이 정의되지 않았다는 오류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같이 이렇게 i도 10, i도 0, 합도 0으로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자 1부터 10까지 계속 하나씩 증가하는 것을 해주는 건데요. 합도 0이고 0에서 이제 얘가 1이 되죠. 1이 여기 합에 들어가죠. 1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왔더니 또 계속 하나씩 증가하라니까 2, 3, 4 이렇게 계속 쭉쭉쭉쭉 10까지 되는 거잖아요. 이번엔 i가 2예요. 그러면 합이 원래 1이 들어있잖아요. 1 더하기 이번엔 2가 돼요. 그러면 3이 되죠. 3.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갔더니 i가 2에 i가 이번엔 3. i가 3이죠. i가 3이면 내려왔을 때 아까 3 합이 3이었죠. 3 더하기 3은 그 다음에 또 6이 되죠. 6. 이번엔 합이 6이었어요. 6에서 6 더하기 이번엔 4. 그러니까 10이 되죠. 10.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서 반복을 하면 요게 끝까지 1부터 10까지 합이 계속 더해지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55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합은 합 플러스 i. 요거를 우리 저번에 봤는데요. 요거를 자기 자신 더하기잖아요. 요걸 줄여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합은 플러스 이퀄. 이게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뭐죠? 여기 대입 연산자를 활용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구조를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합이 0이었어요. 자, i가 1부터 시작하죠. 1 더하기 0은 1. 그죠? 자, 합이 1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i가 2죠. 2 더하기 1은 3. 3 더하기 3은 6. 6 더하기 4는 여기 4죠. 4는 10. 10이죠. 10 더하기 5는 15. 등등등등 해서 15에서 6을 더하면 뭐 21. 뭐 이렇게 계속 되겠죠. 계속 되다가 9에서 여기 45와 10을 더해주면 55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합을 계속 더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 알 수 있을 텐데 이것보다 더 큰 수들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거. 여기 보면 이제 요런 응용해서 할 수 있어요. 우리 요렇게도 가능하죠. i는 0, 합은
이렇게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왼쪽에 변수가 둘이면 오른쪽에도 거기에 대입해 줄 값을 2개 써주면 되잖아요. 요거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반복문을 이용해서 1001부터 2000까지 1001부터 끝자리 플러스 1값이 1이니까 2000까지 이만큼 증가값이 2라는 거죠. 그래서 1001, 1003 이렇게 되겠죠. 1005 이렇게 되겠죠. 자, 1000부터 2000 사이에 홀수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홀수. 자, 1000부터 2000 사이에 홀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세팅을 해줘야 되냐면 1000부터 하면 안 되겠죠. 1000부터 2씩 증가를 시키면 짝수가 돼버리잖아요. 1002, 1004, 1006 그죠? 그래서 1001을 해준 겁니다. 1001. 1001부터 2씩 증가시키면 1001, 1003, 1003, 1005 뭐 이렇게 돼서 계속 짝수겠잖아요. 그 다음에 2000까지 홀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해준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홀수의 합은 7500. 뭐 짝수의 합도 여러분이 구할 수 있겠죠? 응용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for를 하나만 넣었을 때도 있는데 중첩 포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첩. 말 그대로 포문이 2개 이상이다 라는 거죠. 포문 안에 다시 또 포문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제 for가 i가 이제 3번 반복하는 건데 k는 이제 0, 1 2번 반복하래요. 2번 반복하는 건데 보세요. 난생 처음 쉽습니다. 지금 i는 지금 0이죠. 0부터 i는 0부터죠. 0, 1, 2고 얘는 0, 1이잖아요. k는. 그래서 i가 0일 때 k가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엔 여기가 반복이 끝났으면 다시 올라가서 이번엔 i가 1일 때 k는 0, 1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다시 요 반복 내부 반복이 끝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i가 이번엔 2일 때 k가 1, 2 두 번 반복하는 거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겠습니다. 자, 포문이 처리되는 순서는 내부를 먼저 하는 거예요. 내부 반복이 끝난 다음에 외부에서 하나씩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요. 자, 구구단 계산을 이제 여러분이 요거를 가지고 아까 2번 중첩을 가지면 우리 보세요. 여기 구구단의 성격을 보면 2가 계속 되고 1, 2, 3, 4, 5, 6이 반복이 하나씩 증가가 되죠. 이게 끝나면 다시 3에서 1부터 9까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부가 계속 1부터 9까지 반복이 된 다음에 이제 외부에 반복이 시키는 것처럼 똑같이 되는 구조잖아요. 4단도 1부터 또 9까지 5단도 1부터 9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반복, 외부 반복이 있는 중첩 포문을 가지고 구구단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 구구단이 되는 거죠. 자, 내부에 1부터 10까지를 해야 1부터 9겠죠? 9 반복을 한 다음에 자, i는 2부터 9까지 2단부터 9단까지 있으니까 그죠? 거기 2부터 곱하기 1은 2부터 갖고 1은 2는 4 계속 2는 9까지 반복을 시켜주죠. 그 다음에 올라가서 i가 또 이렇게 3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포문의 반복문에는 포문과 while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포문에는 for는 반복할 횟수를 적어주게 됩니다. 횟수 몇 번 반복해라. 아까 우리 앞에서도 계속 봤듯이 3번, 뭐 10번 반복하라는 횟수를 적어주게 되고요. while문에는 횟수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참일 때 반복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조건식을 적어주게 돼요. 횟수, 우리 포에 i가 in range 해가지고 반복 횟수를 적어준 것이 아니라 조건식이 참일 때 반복을 하게끔 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 while문을 여기 for문과 while문 비교해서 봅시다. 자 for문에서는 지금 0부터 2까지 0, 1, 2 하나씩 반복해라. 그래서 요거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해가지고 난생처음 파이썬은 재밌습니다. 0일 때, 1일 때 이죠. 요거일 때. 자, 0일 때, i가 1일 때, i가 1일 때, i가 2일 때 난생처음 파이썬은 재밌습니다. 이렇게 세 줄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while문으로도 쓸 수 있는데 while문에는 어떻게 쓰냐면 i를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고요. 초기화 변수를 선언해주고 i가 3보다 작을 때 3보다 작다면 요거를 실행해라. 작다면 i가 지금 3보다 작으니까 0도 작고 1도 작고 2도 작잖아요. 근데 3은 3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0, 1, 2만 반복을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뭘 하냐면 i는 i 플러스 1, i는 플러스 이퀄 i 1과 같은 거죠. 그러면서 요걸 해주면 이렇게 세 개가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 횟수를 적어줄 때는 어때요? 코드가 요게 조금 더 깔끔하죠. 여기는 위에 해주는 것 같아요. i는 0을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세 줄인데 여기는 네 줄을 해야 돼요. 하나씩 증가하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를 한 문장을 더 써줘야 되죠. 그래서 횟수를 적어줄 때는 보통 포문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요. 여기는 조건식일 때 효율적입니다. 이걸 쓰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코딩할 때 훨씬 더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쓸 수는 있다.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자 근데 이제 while문에서는 무한 반복이 생성이 가능합니다. for문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for문은 어쨌든 10만 번이든 100만 번이든 1조든 어쨌든 횟수를 딱 적어주게 되잖아요. 횟수를 한정해 주게 되는데 그럴 때는 무한이 나오지 않죠. 근데 while은 그 조건이 참이라면 계속 반복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한 루프가 된다는 겁니다. 끝도 없이. 왜냐하면 계속 참이기 때문에 참이라고만 지금 입력해놨잖아요. 그래서 무한대로 반복을 할 수 있는 것이 while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다운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계속 반복이 되겠죠. 자 여기서도 요게 true니까 참일 때 얘를 실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흐를 계속 무한 반복이 되겠죠. 흐 계속 나오겠죠. 그거를 그렇게 하면 갑자기 다운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반복을 하면 갑자기 해놨지만 문제가 이제 커져 버렸어요. 그러면 반복을 중간에 중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컨트롤 C를 하면 돼요. 컨트롤 C 우리 복사하기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하는 것처럼 컨트롤 C를 해야만 중간에 강제 종료가 되는 거예요. 반복을 멈춰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자 무한 반복을 하는 거 지금 여기 요거 있잖아요. 요게 true이면 계속 무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다 이제 초기화를 했습니다. num2 합도 다 해줘 가지고 숫자를 입력하게 되는데 숫자를 입력해서 num과 num2에 들어가겠죠. num과 num2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기에 num2를 계속 더하게끔 되고 num과 num2는 다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계속 반복이 되다가 숫자를 계속 입력하면 반복이 되죠. 그러다가 컨트롤 C를 눌러야만 이제 입력을 계속하면 하는 대로 계속 이제 나오지만 요걸 써야만 반복이 중지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브레이크문이 있는데요. 반복문을 중간에 하다가 중간에 탈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복문
for나 while문에서 중간에 얘를 만나면 무조건 이제 여기 반복문을 아예 빠져나가요. 이제 실행하지 않고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for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얘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반복문을 끝나요. 자, 1번을 했습니다. 1회부터 지금 1000까지 반복을 해라 했는데 얘를 프린트하고 봤더니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끝나요. 1회 실행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도 얘를 만나잖아요. 얘를 만나면 그냥 요게 끝나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다 0으로 초기화를 해준 다음에 참일 때 뭘 하냐면 내가 숫자를 입력하는 것을 정수 변환해서 이제 num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num이 0과 같다면 0을 입력하지 않는 이상 계속 더하겠죠. 근데 내가 0을 입력했다. 만약에 여기에 조건을 두었잖아요. 내가 숫자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0만 입력하는 순간 브레이크를 해라. 계속 되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의 합을 더 도출하다가 계산을 하다가 내가 숫자에 0을 입력하는 순간 이게 끝납니다. 0을 입력해서 여길 아예 빠져나가서 요거만 실행이 되어서 끝나는 거죠. 이런 문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컨티뉴 문이 있는데요. 컨티뉴. 얘는 그냥 브레이크문은 반복문을 아예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컨티뉴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남은 부분을 모두 건너뛰고 다시 반복문으로 가는 거예요. 반복문. 반복문을 계속 반복하라는 거죠. 얘가 쭉 하다가 컨티뉴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 뒤에 건 하지 않고 다시 처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처음. 요걸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요 반복문으로 다시 돌아간다. 여기만 반복이 되겠죠. 여기만. 요 뒤에는 아무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예제를 보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컨티뉴문. 그래서 1부터 100까지를 더하되 4의 배수는 더하지 않는다. 뭐 요걸 이제 하는 코딩을 해주고 싶다. 1과 합에다가 지금 0으로 전부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i가 1부터 100까지죠. 하나씩 요건 생략이 가능해요. 1이니까. 자, 1부터 100까지를 하는데 여기 뭐예요? 나머지 값이잖아요. i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다. 그게 4의 배수죠. 4의 배수죠. 그러면 컨티뉴를 해라. 그 다음 걸 하지 말고 돌아가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i가 1에서 계속 하다가 이제 4를 만났다. 그러면 얘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다시 앞으로 가서 1, 2, 3, 그 다음에 4를 만나면 5, 6, 7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세요. 4가 없어요. 7, 8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띄고 나머지만 합계를 구하는 거죠. 나머지의 합계. 4의 배수가 제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 개 차이를 아셨죠? 이제 브레이크문을 만나면 아예 반복문을 실행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와 버리는 건데 컨티뉴를 만났다면 요 다음 문장만 하지 않고 다시 반복문 처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비교해서 이제 아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 저번에 터틀을 이용해서 했잖아요. 터틀을 뭐 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한 거를 다시 한번 쭉 요약을 하면 for문과 while문이 있었죠. for문과 while문이 있는데 for문의 형식을 보면 이렇게 반복문에는 for문을 횟수를 정해서 이렇게 in 반복한 시작값, 끝값, 플러스 1값, 증가값 그 다음에 반복할 문장을 적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쭉 보면 포문을 이제 단순한 거, 단순 포문, 중첩 포문이 있습니다. 중첩 포문을 가지고 우리가 왜 포문 안에 포문가 있다는 거죠? 포문 안에 다시 포문이 있는 거예요. 저 들여쓰기 보세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구구단도 할 수 있고요. while문은 반복할 횟수가 아니라 조건, 시기, 참인 경우 반복하는 거예요. 얘는 for는 횟수. 아시겠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for문에는 무한 루프가 나오지 않고 while문에만 무한 루프가 돼요. 왜냐하면 참인 경우 이렇게 참일 때 반복할 수 있게끔 하는 무한 루프가 생길 수 있는 게 while문이고요. 자, 브레이크와 이제 컨티뉴를 비교해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만약 만났다. 그러면 아예 실행하지 않고 아예 빠져나와 버려요. 그래서 이제 포문을 밖에를 실행하게 되는 것이고, 자, 컨티뉴를 만났다. 컨티뉴를 만나면 그 다음 것만 실행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처음 반복문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컨티뉴 계속하다라는 의미잖아요. 반복은 여기만 계속하게끔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실전에 예를 가지고 여러분이 예제를 가지고 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반복문을 이제 마치겠습니다.